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을 강타한 초대형 지진. 규모 7.8의 흔들림은 도시 전체를 무너뜨렸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한국 정부는 망설임 없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7,280km나 떨어진 먼 나라였지만 한국 구조대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무너진 건물 사이로 뛰어들었고,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1%라도 보이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이 와줘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며 구조대원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정부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 깊이 감사한다며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사람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구조대원들의 발끝에서 조용한 기적이 싹트고 있었죠. 오늘은 그 속에서 태어난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촌, 엄마도 찾을 수 있어요? 잿더미 속에서 끌어올려진 7세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의 손이 아이를 감싼 채 멈춰 섰습니다. 헬멧 위로 먼지가 떨어지고 눈가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찾을게. 끝까지 찾아줄게. 목이 메어서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튀르키예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폐허 위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도시 하타이를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규모 7.8의 지진은 불과 10초 만에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건물들을 무너뜨렸어요. 아파트는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았고 도로는 갈라지며 깊은 틈을 드러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명 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그 후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노인이 무너진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돌을 긁어냈어요. 사라야.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톱이 벗겨지도록 흙을 팠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남성이 철근에 깔린 아내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구조대가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무너졌고 도로는 끊겼으며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파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소년이 무너진 건물 지하에서 눈을 떴습니다. 메흐메트, 7세 소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몸 위로 콘크리트 조각이 덮여 있었고 다리 한쪽은 철근에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엄마는 지진이 나자마자 소년을 침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소년을 덮으려 했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둘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는 건 차가운 돌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려준 그림이었어요. 집 그림. 엄마와 소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아래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흐메트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소년은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2월 7일 오후였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 공항에 대한민국 중앙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총 115명의 대원, 대형 장비 7대, 그리고 구조견 6마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장비를 점검하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공항 주변에는 튀르키예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본 순간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코레, 코레. 한 노인이 구조대원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와줬어요. 구조대원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조대는 곧바로 가장 피해가 심한 하타이 중심가로 이동했어요.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가 3층 높이로 주저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구조대장 박진수는 헬멧을 고쳤으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생존자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지금 36시간이 지났으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36시간뿐이에요. 쉬지 말고 수색합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들은 폐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 작업은 참으로 지옥 같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불안정했고 여진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스캔하고 음향 탐지기로 생존자의 소리를 찾았습니다. 구조견들도 쉼없이 잔해를 오르내리며 냄새를 추적했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병원에서 간호사 2명을 구조했어요.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물 한 방울 없이 48시간을 버텨낸 거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자 간호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구조한 사람보다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학교 건물에서 수색을 이어갔어요. 지진 당시 학생 수십 명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어서 내부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박진수는 음향 탐지기를 켜고 자네의 귀를 댔습니다. 들려요? 옆에 있던 대원이 물었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소리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박진수는 재빨리 위치를 추적했어요. 저 건물 지하입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틈 사이로 한 소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메으메트였습니다. 여기요. 아이가 있습니다. 박진수의 외침에 모든 대원이 달려왔어요. 소년은 콘크리트 조각 사이에 끼어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곧 나갈 수 있어. 박진수는 소년에게 말을 걸며 조심스럽게 주변 잔해를 제거했어요. 소년의 다리가 철근에 끼어 있었는데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팀,
수액 준비해요. 한국 의료진이 즉시 달려와 소년에게 수액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는 소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메으메트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메으메트구나. 용감하게 잘 버텼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박진수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먼지 묻은 작은 종이였어요.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 한 채와 두 사람.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아래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금방 다시 올게요. 박진수는 그 글씨를 본 순간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소년이 있던 공간 바로 옆,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동료, 대원이 외쳤습니다. 박진수는 재빨리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소년을 향해 손을 뻗은 채 굳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박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이한테 말할 수 없어. 다시 소년에게 돌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으메트, 이제 나가자. 밖에서 따뜻한 물 마시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박진수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을 구조하는 데는 추가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철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고 콘크리트 조각을 하나씩 제거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소년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박진수는 땀을 닦아내며 계속해서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메으메트,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케밥이요. 오, 나도 케밥 좋아하는데 나가면 같이 먹자. 네, 힘없이 대답했지만 문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년이 잔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대원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튀르키의 자원봉사자들도 각수를 쳤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신에게 감사한다는 외침이 폐허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는 소년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구급차로 향했어요. 소년은 그의 목에 매달린 채 작게 물었습니다. 삼촌 엄마는요? 박진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거든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보러 가요. 응. 조금 있다 가자. 박진수는 소년을 구급차에 태우며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아이 엄마 신원 확인하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동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박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만큼은 꼭 지켜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당시 20대였던 박진수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진수는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불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5층 복도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소녀는 연기를 마셔서
의식이 희미했고 몸은 화상으로 붉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박진수는 소녀를 안아들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수는 소녀를 감싸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등에 불타는 목재가 떨어졌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소녀를 이송했고 박진수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녀가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기 흡입과 화상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박진수는 병실에서 소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날 이후 박진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구조대에 지원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 구하지 못한 소녀를 대신할 누군가를 반드시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폐허 속에서 다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메흐메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탈수와 경미한 골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72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버텼다니 도통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소녀는 계속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박진수는 매번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거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월 10일 새벽이었어요. 박진수는 메흐메트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메흐메트. 부르자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촌 엄마 데리고 왔어요? 박진수는 침대 옆에 앉으며 소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메흐메트, 삼촌이 할 말이 있어.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엄마는 지진이 났을 때 메흐메트를 지키려고 했어. 너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기 몸으로 너를 지켜준 거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이 무너졌고 엄마가 죽었어요? 소년이 물었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메흐메트를 생각했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소년 엄마가 쥐고 있던 메모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야. 메흐메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흐메트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렴. 사랑해. 소녀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리고 박진수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도 소년을 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소년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동료 대원들이 병실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귀국 준비를 시작했어요. 10일간의 구조 작업으로 총 13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 38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 구조대에게 특별 감사장을 전달했어요. 하타이 시장은 박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구조대원들이 올라탔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진수를 불렀어요. 대장님, 돌아보니 메흐메트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메흐메트, 어떻게? 삼촌 가는 거 듣고 꼭 보고 싶었어요. 소녀는 박진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삼촌 주고 싶어요. 박진수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소년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와 튀르키예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고 그 사이에 손을 잡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갈게요. 박진수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메흐메트, 약속해. 언젠가 한국에 꼭 오렴. 삼촌이 기다릴게.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 엄마가 좋아했던 꽃도 같이 보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약속해요. 박진수는 소년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소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진수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작게 속삭였어요. 잘 지내렴. 꼭 다시 만나자. 버스는 천천히 멀어졌고 소년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박진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튀르키예 대지가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시야를 가렸어요. 주머니에서 메흐메트가 준 그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지킬 수 있었구나. 15년 전 구하지 못했던 소녀요.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여기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아이를 구했어요. 완벽하게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엄마를 잃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박진수는 그림을 다시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물었어요. 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이번엔 할 수 있었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소녀에게일 수도 있고, 지금 메흐메트에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튀르키예 땅에서는 메흐메트가 고아원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손에 한국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주고 간 거였어요. 삼촌, 꼭 다시 만나요. 작게 속삭이며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폐허 위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을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속에서 메흐메트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삼촌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소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한국으로 가서 박진수를 만나고
엄마가 좋아했던 꽃을 함께 볼 거예요. 그때까지 씩씩하게 자랄 겁니다. 엄마가 바랐던 것처럼요. 마무리 멘트. 이 이야기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실제로 파견됐던 대한민국 중앙구조대의 활동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우리가 구한 건 한 생명이었지만 그 생명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국경을 넘어 한 아이를 살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 손길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닿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